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공부를 처음 하시다 보면 참 궁금한 게 많죠? 제가 15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들어두시면 시험을 빨리 합격하는데 엄청 도움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제가 정리한 것을 차례로 보겠는데 이것을 한 번씩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죠? 그것은 바로 시험을 위한 열정입니다. 의지, 절박함이 없으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절박함이 없는 분들은 거의 중도에 포기합니다. 8월까지 공부하시면서 원서를 냈던 분들도 100명 정도 된다면 그 중에서 25명이 시험장에 오지 않습니다. 즉 결실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약 4분의 1 정도가 원서를 낸 상태에서도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중간에 결실합니다. 보통 운전면허 시험 정도로 알고요. 공부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 그게 아닌데? 라고 느끼면서 점점 포기자가 늘어납니다. 그야말로 열정 부족입니다. 중개사 시험은 다른 사람 점수 관계없이 내가 60만 맞으면 되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열정만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학원 수강이 꼭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는 학원 수강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제약된 경우가 많아서 중간에 할 수 없이 동영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과 공부의 병행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한 몸으로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자면서 숨 쉬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병행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한데 오늘 하지 못한 공부는 내일 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내일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자꾸 쌓이게 되면 결국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궁금해하시죠? 최소한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책을 보셔야 됩니다. 4시간에서 6시간. 왜냐하면 보통 학원 수업이 4시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4시간 정도 공부하시고 최소한 2시간 이상을 복습하셔야 됩니다. 물론 더 많이 하면 더 좋겠죠? 동영상은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은 혼자 공부하시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절대 학원 진도를 놓치면 안 되고요. 하루하루 늦추다 보면 내일 하지 하다 보면 내년에 다시 하든지 아니면 결국 시험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동영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원 진도를 철저히 따라가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재는 보통 몇 번 정도 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강의 20년 넘게 하면서 약 10,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몇 번 봐야 되나?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좀 한두 번 봐도 아는 분도 있겠지만 최소한 보통 경우는 3번 이상 보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 보면 최소한 3번 이상 보셨다는 분들이 많고 어느 분은 합격자는 이렇게 10번 이상 보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속도를 포함해서고요. 그래서 교재는 어느 교재가 됐든 3번 이상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무슨 과목부터 공부해야 될까? 우리 시험 과목 6개죠. 근데 학원에 다니시던 동영상을 듣던 무조건 6과목을 학원 진도대로 공부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1차 과목, 그중에서 특히 민법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2차의 기본이 되고 또 민법 흔들리면요 중대 다 시험 포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니면 1, 2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분들도 1차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 시험을 포기하고 1차만 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과목부터 공부하는 것은 6과목을 진도대로 하시되 일단은 민법에 집중 투자를 하시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민법은 중개사 시험의 반입니다. 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을 모르고 절대 합격할 수 없으니까 민법에 대한 기초를 빨리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공부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정말 많이 질문 받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차가 유리하냐 아니면 1차만 하는 게 유리하냐 이런 것인데 2021년에 최종 합격자가 26,913명이 나오는데 1차 면제자, 즉 2020년에 1차 합격하고 이번에 2차만 친 분들은 합격률이 52%입니다. 즉 100명이 시험 치렀으면 52명이 합격했습니다. 1차를 붙었던 분들은. 그런데 1차 동차 합격을 노리고 하신 분들은 6.2%, 즉 100명 중에 6명이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6등 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차를 붙고 나서 다음에 2차를 치면 52%. 그건 1, 2차를 동차를 노려서 2차를 하게 되면 6%밖에 되지 않아서 저는 1, 2차 시험의 분리를 권합니다. 즉 먼저 6개월 정도 1차를 하고 그래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2차를 하시면 횟수는 2년이 걸려도 공부 기간은 만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1차를 먼저 하시고 붙고 나서 2차를 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는 거. 괜히 1, 2차를 동시에 준비했다가 1차도 떨어지고 2차도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100명 중에 6명만 1, 2차를 다 붙게 되니까 94명은 붙지 못하죠. 이 경우는 1차도 붙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를 분리해서 1차를 먼저 합격하고 나서 다음에 2차를 붙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공부 기간이 얼마 될까요? 보통 굉장히 궁금하시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1, 2차 동차는 거의 6개월 이상이 필요하고요. 최소한입니다. 공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절대 욕심내지 말고 1차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 2차를 다 하셨다가 결국 1차도 놓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공부 잘하는 천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평범하다 생각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와 머리가 합격 영향이 있나?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젊을수록 습득이 빠르고 머리가 좋을수록 이해가 빠릅니다. 따라서 나이도 있고 머리도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런 분들이. 하지만 중개사 시험의 커트라인 60점입니다. 젊고 머리가 좋은 분들은 80, 90 맞겠죠. 그러나 평범한 나는요. 열정으로 공부만 하면 6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사실 90과 60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거의 뭐 강사와 수강생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학병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자, 자격증 색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90점 맞은 분이 금메달이고 60점을 맞아도 금메달이니까 60을 내지 마시고 60만 목표로 해서 차근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머리 좋고 젊은 친구들 불화할 필요 없습니다. 평범한 분들은 그냥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전공 관련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물론 법대 나오신 분들은 민법을 좀 잘할 것이고요. 상경계열 나오신 분들은 개론을 좀 잘하시는 편입니다. 근데 보통 2차 과목은 똑같습니다. 2차 과목들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법대나 상경계열 대학을 나오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평범하고 그러나 이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지 방심하시면 오히려 점수가 더 안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지만 그러나 차이는 없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법대 안 나와서 상대 안 나와서 불리하다.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왜 60점을 요구하는가? 교재의 절반만 알면 된다는 뜻입니다. 즉 떨어진 분은 반도 모른다는 뜻인데 왜 그러냐면요. 60점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합니다. 우리가 40문제 중에 20문제는 실력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20문제 2점은 50점을 실력으로 취득합니다. 나머지 20문제는 찍어서 맞춥니다. 5문제 중에 하나를 고른 것이기 때문에 확률은 5분의 1입니다. 따라서 20개를 찍으면 보통 4개를 맞추기 때문에 4문제 곱하기 2점은 10점. 즉 실력으로 50점, 찍어서 10점, 그래서 60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불합격했다는 것은 교재 내용을 반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하시면 60은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50점, 찍어서 10점 생각하시면서 그냥 반만 맞추자 그런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마음이 좀 편합니다. 아셨죠? 왜 합격자 수가 해마다 다른가? 지원자 수가 일정치 않고 또 난이도 조절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따 보십니다만은. 그래서 난이도 조절 실패 때문에 어떤 때는 덕을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억울한 경우도 생깁니다. 즉 시험이 어려우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떨어지고 쉬우면 덜 된 사람도 붙습니다. 불공정하죠. 그러나 이러한 불공정을 탓하기 전에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어렵든 쉽든 합격할 수 있는 탄탄한 실력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제도를 탓한다고 해서 전혀 우리 위주로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어려우나 쉬우나 열심히 공부하셔서 실력이 탄탄하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자 수, 합격자 수를 통계를 내봤습니다. 제가 몇 개만 내봤는데 1회 시험은요. 19만 8천 명이 응시해서 6만 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수가 제일 많죠. 그런데 그 악명 높은 15회 시험은요.
23만 9천 명이 시험을 쳐서 1,805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퇴물해가지고 15회 추가 시험을 쳤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5, 31, 32일 보시면 합격자 수가 이렇게 8,900명, 16,000명, 26,000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원자 수 약간 다르죠? 31회와 32회만 봐도 12만 9천 명이고 24만 7천 명이니까 대개 2배죠. 그러면 비율만 따지면 여기는 최소한 3만 명이 돼야 되는데 2021년 시험은 그전보다 어려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원래 접수자 비율로 따지면 이게 12만 9천 명이고 24만 7천 명이기 때문에 약 2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만 2천 명, 보통 3만 명 붙어야 되는데 4천 명이 떨어진 겁니다. 이분들 억울하겠죠? 이분들이 만약에 이때 시험 치었으면 4천 명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격자 수가 들쭉날쭉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원자 수가 다르고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가 조절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난이도 조절이 문제되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고요. 그때그때 열심히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각 과목별 최소 득점 목표.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무슨 수냐면요. 1차 과목은 민법 70점 또는 개론 70점 중에서 하나를 70을 맞아야 됩니다. 하나를 70을 맞아야 되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요. 민법 개론은 일단 50원은 나옵니다. 따라서 나머지 한 과목만 55 맞으면 되기 때문에 민법의 개론 중에 70 하나만 맞으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최소한 민법 70 또는 개론 70 중에 하나는 70 맞을 것. 나머지 2차 과목은 난이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법 50점, 제일 어렵죠. 공시 60점. 그래서 중개사법 8점 중에서 이 정도로 최소한의 점수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합격 점수에서 4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많이 강조하는 거 7도 7 오리발 작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민법 70점 또는 개론 70점 중에 하나 맞추시고 나머지 2차 과목 자 오리발 작전 공법 50점, 공시법 60점 그리고 중개법 80점을 최소 점수로 보시면 아슬아슬 하긴 하지만 아주 효율적인 공부가 되겠습니다. 3개월 공부가 합격했다 이런 분 있습니다. 믿어야 되나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얘기는 아니지만요. 젊고 늘 책을 보던 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학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공부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면요. 더러 그런 분 있습니다. 그럼 저는 혼자서 또는 인터넷으로 3년은 공부하신 거 빼고 우리 학원 오신 지 3년 된 것 아니냐고 제가 정말 우스갯소리 물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개월 공부 합격하고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가능한 분이 있어요. 그러나 흔치는 않습니다. 거의 드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수능 문제 어렵죠. 불수능이라 해도 만점짜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만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3개월 공부하고 합격했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흔치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시면 60은 맞을 수 있지만 3개월 공부하고 60 맞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흔치 않은 일이다 말씀드리고요. 내가 합격한 경우에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또는 해서는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가족분들에게는 그동안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런 말을 100번, 1000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합격을 돕느라 1년 동안 가족들이 정말 희생이 큽니다. 꼭 이 말씀 하셔야 되고요. 주변 분들께는요. 혹시 본인의 능력이 탁월해서 3달만 합격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아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철수까지 믿고 중개사 공부를 시작하셨던 절친의 친구들이 학원 개강하고 일주일 이내에 정말 원망을 듣고 쌍욕을 먹게 됩니다. 이분들로부터요. 왜냐하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절친했던 친구분과는 앞으로 원수까지 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3개월만 합격했다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탁월한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예전에 종로박물관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느 사모님이 7월에 나오셨어요. 보통 여러 학원에서는 7월에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7월에 문제가 안 풀리죠? 책을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래서 왜 늦게 나오시냐고 했더니요. 자기 아시는 분이 3달이면 푼다고 해서요. 한 달 미리 나왔답니다. 그 황당해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교재를 한 번도 안 보고 문제집을 풀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 내에 푸는다는 것은 아주 희귀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불합격한 경우도 있겠죠. 혹시라도 사정이 생겨서 공부를 계속하지 못했다, 중단되었다, 그럼 그 사실을 정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격증 따서 뭐 하느냐? 장롱 자격증도 많고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핑계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동안 나에게 가졌던 신뢰를 한꺼번에 다 잃게 됩니다. 거짓말인 것 때문에. 마치 삶은 호박에 이빨도 들어가지 않는다 식의 거짓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신뢰가 뚝 떨어집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격증 없이도 할 수는 있습니다, 불법으로. 그러나 있으면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아셨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돼서 불합격하시고 또 중개사 시험 공부를 아예 안 하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요즘은 시험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흠이 되지 않으니까 꼭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이상 제가 1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20년이 넘는 동안 10,000명이 넘는 학생들과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바를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면 굉장히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저와 함께 민법 공부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입니다.